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PHP 관련 자료들, TCP 스쿨부터 여러 블로그까지 쭉 훑어보면서요. 핵심만 빠르게 한번 같이 파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PHP 기초 한번 제대로 다져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PHP 코드 짜는 그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 흐름 제어하는 법, 여러 데이터 묶는 배열, 그리고 코드 재사용하는 함수까지. 그리고 웹에서 진짜 중요한 사용자 입력 처리랑 오류 관리까지 정말 PHP 개발의 기본 체력을 기르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 자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당신이 PHP 기본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짜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딱 잡으실 수 있게 돕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PHP 코드는 그럼 어떻게 쓰기 시작해야 할까요? PHP 코드는요. 그 .php 이걸로 시작하고 .php 이걸로 끝나는 그 영역 안에 작성합니다. 그 TCP 스쿨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파일 맨 끝에서는 이걸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긴 하죠. 네네. 시작과 끝. 그리고 각 명령문은 세미콜론, 쉼표로 끝나고요. 주석은 한 줄짜리는 나, 해시 쓰시면 되고 여러 줄은 슬래시랑 그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 줄 주석 안에 또 여러 줄 주석 이건 안 돼요. 중첩은 안 된다는 거. 중첩은 안 되는군요. 화면에 출력할 때는 에코 쓰고요. 이게 함수가 아니라 언어 구조라서 괄호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네, 그렇죠. 언어 구조체라서 그래요. 변수는 보니까 달러 기호로 시작하고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값에 따라서 타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 기록하는 스쿼드 블로그 보니까 함수 안에서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를 쓰려면 글로벌 이걸 써야 한다는데 이거 좀 잘못 쓰면 코드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글로벌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쓰면 이 변수가 어디서 온 건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서요.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잘 안 쓰는 추세인가요? 네, 가능하면 함수에 필요한 값을 직접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방식을 또 권장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류가 꽤 많던데요. 네, PHP에는 참고진 나타내는 불리언, 숫자죠. 정수, 인테저랑 실수, 플로트, 그리고 문자열, 스트링, 여러 값을 담는 배열, 어레이, 객체, 오브젝트, 리소스, 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 TCP 스쿨에서 강조하듯이 바덤 폼 함수 써보면 변수의 타입이랑 값을 아주 자세히 보여줘서 디버깅할 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찾을 때 진짜 유용해요. 바덤품. 그거 저도 봤어요. 문자열 관련해서는 기록하는 습관 블로그에서 본 스트링 ln 함수. 이거 길이가 바이트 단위라는 거 특히 한글 처리할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UTF-8 환경에선 한 글자가 막 3바이트 이룰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한글은 바이트 개선이 좀 다르죠. 또 그 strpos 함수도 문자를 찾는 건데 못 찾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false를 반환한다는 거. 이것도 디버깅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false 반환 중요하네요. 타입 검사 함수들도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기록하는 습관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is numeric은 1, 2, 3 같은 숫자 모양 문자열도 그냥 숫자로 보는데 is integer는 진짜 타입 자체가 정수, 인테저일 때만 참으로 본다. 이거 구분해서 써야겠네요. 네, 용도에 맞게 골라 써야 혼란이 없죠. 자, 그럼 데이터 다루는 법 알았으니 이제 이걸로 계산도 하고 연산자, 또 상황 따라 다른 일도 시키고 제어 구조 해야겠죠. 그렇죠. 연산자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도 나머지 구하는 퍼센트, 그리고 PHP 5.6 버전부터는 거듭 제곱 이것도 있고요. TCP 스쿨에서 얘기하듯 연산 순서 헷갈릴 때는 그냥 괄호, 가로 쓰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맞아요. 괄호가 최고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은 if, else if, else나 아니면 스위치 같은 조건문으로 이렇게 분기시키고요.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으로 특정 작업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죠. 그 정철김님 블로그 자료 보니까 반복하다가 브레이크 만나면 아예 그냥 루프를 나가버리고
컨티뉴는 이번 차례만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컨티뉴 뒤에 숫자를 붙이면 여러 단계의 중첩된 루프를 한 번에 제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고급 팁이겠네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제 배열을 쓰게 되는데 런 코드 이지 자료 보니까 어레이 함수나 그냥 대괄호 이걸로 만들 수 있네요. 네. 인덱스 배열이라고 해서 0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붙는 것도 있고 연관 배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이름표 키를 문자열로 붙여서 관리하는 방식도 있죠. 다차원 배열, 즉 배열 안에 또 배열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확장형 내 저장소 블로그 설명처럼 for each 쓰면 배열 안의 값들 하나씩 꺼내 쓰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for each $array as $value 이렇게 값만 꺼내거나 for each $array as $key equal $value 이렇게 키랑 값을 같이 꺼낼 수도 있고요. 추가는 $array equal 값 이렇게 간단히 하고 지우는 건 unset. 근데 이거 중간 거 지워도 뒤에 있는 애들 번호가 앞으로 당겨지진 않는다고요? 네, onset은 해당 키 값상만 딱 제거하고 인덱스를 재정렬하지는 않아요. 그게 특징이죠. 배열의 동작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함수는 그럼 반복되는 작업을 그냥 묶어주는 거 맞죠? 코드 재사용하려고. 네, 정확합니다. 런코드 이지 자료에서 보듯 펑션 키워드로 정의하고요. 필요하면 함수 호출할 때 값을 전달받고 매개 변수, 함수 안에서 뭔가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 키워드로 돌려줄 수도 있죠. PHP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들도 많지만 이렇게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자, 이제 슬슬 웹 개발의 진짜 핵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폼 처리로 가볼까요? 네, 웹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죠. 인파데브 블로그 자료 보니까 사용자가 폼에 입력한 데이터는 보통 get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 전달되고 PHP에서는 이걸 $get이나 $post라는 특별한 배열로 받아서 사용한다고요. 이걸 슈퍼 글로벌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어디서든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전역 범위에서 항상 접근 가능해서 슈퍼글로벌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보안입니다. 아, 보안. 중요하죠. 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면 거기에 만약 악의적인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었다면 그게 그대로 실행될 위험이 있어요. 이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라고 하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인파데브 블로그에서도 강조하듯이 사용자 입력을 화면에 보여줄 때는 꼭 HTML 스페셜 캐릭터즈 같은 함수를 써서 나 같은 특수 문자를 안전한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필수요, 이건. HTML 스페셜 캐릭터즈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값이 비어 있는지 mpt 함수로 확인하는 거랑 이메일 주소 형식 같은 거 맞는지 filter var 함수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입력값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체크박스처럼 여러 값이 넘어올 수 있는 경우는 mpt 함수가 더 유용할 수 있고요. 필터 var에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URL 형식 검증 같은 다양한 필터들을 제공해서 아주 편리해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류 처리. 완벽한 코드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오류나 예상치 못한 상황, 즉 예외 처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런코드 이지 자료처럼 PHP 에러에는 심각도에 따라 경고, 오류, 통지 이런 종류가 있고요. 에러 리포팅 함수로 어떤 수준의 오류까지 화면에 보여줄지 설정할 수 있어요. 개발 중에는 다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면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트라이 캐치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외 처리 구문이죠. 트라이 블록 안에다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넣고요. 만약 실제로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이 즉시 중단되고 해당 예외를 잡는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정의된 처리 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널리는 뭔가요? 파이널리 블록은 트라이 블록의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든 아니면 캐치 블록에서 예외가 잡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되는 코드를 넣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닫는 작업 같은 거예요. 아하, 무조건 실행되는 거군요. 직접 예외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throw. 네, throw new exception 오류 메시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직접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PHP의 기본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 서비스의 특정 상황에 맞는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 실패 예외 같은 맞춤형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오류 관리에 아주 중요해요. 와, 정말 깊네요. 네, 지금까지 PHP의 기본적인 문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타입, 연산자, 제어 구조, 배열, 함수, 그리고 웹 개발에 꼭 필요한 폼 처리와 오류 및 예외 처리까지 당신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 기본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PHP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정말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개념들이 정말 PHP 웹 개발이라는 큰 건물의 기초 골조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든가 더 복잡하고 동적인 기능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딱 그 생각이 드네요. 이제 PHP로 사용자랑 뭔가 주고받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 잘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 쓰는 방법. 예를 들면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랑 PHP는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웹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중 하나죠. 당신이 주신 자료 목록에도 관련 내용이 얼핏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엔 그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면 어떨까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요?